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는 특정한 면을 이제 잘라서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도형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을 때 세그먼트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그먼트의 개수를 잘못 설정을 해서 작업 중간에 폴리곤 오브젝트로 만든 후에 새로운 세그먼트가 필요할 경우에 다시 기본 도형에서 설정을 했던 것처럼 세그먼트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프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그 지점에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이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역시 폴리곤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나이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폴리곤으로 변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Make Edit Table 단축키는 C키입니다. 그리고 폴리곤 모드로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 도형의 설정은 기본 도형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설정이 끝난 후에, 즉 모델링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으로 바뀌었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 때는 나이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빈 곳, 빈 곳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혹은 역시요, 메쉬의 나이프가 있죠? 메쉬의 나이프가 있습니다. 자,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나이프 적용을 해 줍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가령 여기 요 면에 새로운 세그먼트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흰색 선이 생기죠? 자, 여기에서 마우스 커서가 거치는 부분, 그죠? 자, 여기 흰색 선이 거치는 부분, 그 지점에 새로운 세그먼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칼로 잘랐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마우스 커서에 손을 떼면 이렇게 새로운 세그먼트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을 해보죠. 자, 회전을 해보면 이와 같이 보이는, 지금 뷰포트에서 보이는 그 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잘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Z. 자, 여기에서 비집을 올리를 해제를 한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면뿐만 아니라 지금 선이 지나간 그 자리가 모두 이렇게 잘려집니다. 잘려지죠? 자, 그래서 작업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면에만 세그먼트 잘라주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라주느냐, 자, 그 역할은 지금 비집을 올리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전에 선택할 때에 비집을 실렉션 올리,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자, 컨트롤 Z. 자, 일반적으로 나이프 작업을 할 때는 지금의 퍼스펙티브 뷰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평면 뷰에서 작업을 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래야지 이제 바르게 잘라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탑 뷰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단축키는 F1이고요. 자, 가령 여기서 이렇게,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수직이 되죠. 자, 직선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에 손을 떼면은 이렇게 정확히 직선으로 잘려지게 되죠. 다시 퍼스펙티브로 전환을 해주면 이렇게 반듯하게 잘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의 큐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또 굳이 또 평면에서 이렇게 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여기에서 이제 모드를 한번 살펴봅니다. 모드. 자, 모드는 지금 라인으로 되어 있죠. 라인, 즉 하나의 선을 그어서 그 부분이 잘려지는, 자,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컨트롤 Z. 자, 가령 여기에서 이제 플레인을 사용하면 이제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지게 됩니다. 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자르고자 하는 지점에 이렇게 두꺼운 흰색의 선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자, 그 영역 클릭한 그 지점이 이렇게 잘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면에 대해서 잘라주고자 한다면 자, 플레인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Z. 자, 그리고 뭐 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프. 자, 루프는 자, 지금 아까 살펴봤던 플레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자, 오브젝트가 지금 큐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자, 가령 스피어를 하나 적용을 해볼까요? 스피어 적용을 해서 이렇게 좀 빼줍니다. 됐고요. 이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확대를 해봅니다. 자, 역시 나이프 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측 마우스 버튼 나이프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루프 상태에서 오면 자, 이와 같이 그죠?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삥 둘레, 그 둘레를 잘라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마우스 커서의 위치는 자, 면이 아니라 엣지 부분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자, 그 부분이 이렇게 잘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플레인은 좀 다릅니다. 그죠?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잘려진다는 거.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원 같은 경우에는 자, 원하는 형태로 자, 그 둘레를 잘라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밖에 다양한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플레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플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큐브를 선택을 해주고요. 큐브가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죠? 자, 그럼 나이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볼까요? 플레인의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요 방향입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XZ축은, 자, 여기죠? 요 방향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이제 컷하고 스페이싱을 사용하면, 자, 하나의 컷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컷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자, 현재 컷이 하나입니다. 자, 5개로 늘려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클릭해보면, 이렇게 5개의 컷이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지는 간격은 스페이싱에 설정된 요 간격입니다. 자, 컨트롤 Z. 한 25cm 정도로 늘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하면 25cm 간격의 커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Z 컷하고 스페이싱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기본값으로 다시 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코디네이트가 있죠. 여기 코드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컬은 지금 곧바로 잘려주는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드를 사용하면 이제 월드 축에 대한 자, 그런 개념으로 잘려줍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하면 이제 카메라의 뷰 그 각도 앵글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줄 수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로컬을 사용합니다. 자, 모드를 뭐 라인 혹은 뭐로 해볼까요? 라인으로 해보죠. 다시 라인으로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을 때 특정한 영역, 특정한 면만 잘라주고자 한다면 자, 컨트롤 Z 다시 한번 해보죠.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선택 뭐 혹은 나이프 툴 상태에서도 원하는 부분 자 클릭 나이프 툴에서는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제 해제를 해주고요. 다른 툴에선 되죠. 자, 여하튼 자, 이렇게 한쪽 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선택된 면만 잘라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다시 나이프로 가서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리스트릭트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릭트 셀렉션 즉 선택된 영역만 나이프 영역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컨트롤 다시 한번 자, 클릭 드래그해서 지금 선택되지 않은 면까지 쑥 지나갑니다. 지나가도 선택된 면만 이렇게 잘려지고 선택되지 않은 면은 잘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특정 면에 대해서만 잘라주고자 한다면 그 면을 선택을 해놓고 잘라주면 되고요. 자, 그때 지금의 Restrict Selection이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됐고요. 자, 컨트롤 Z. 자, 해제를 합니다. 자, 해제 됐고요. 자, 다시 나이프 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select cut이 있습니다. select cut은 자, 우리가 잘랐을 때에 잘려진 그 세그먼트를 선택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동으로. 자, 컨트롤 Z 해주고요. 자, 체크를 해준 다음에 가봅니다. 자, 쭉. 자, 커트를 했는데도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때, 자, 지금의 모드를 엣지 모드로 갑니다. 엣지 모드. 자, 엣지 모드에서 다시 한번 딱 해보면 어떻습니까? 잘려진 그 부분의 세그먼트가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해제를 한 다음에 해보면 선택이 되지 않죠? 자, 이렇듯 잘려진 부분을 선택을 해서 선택된 부분, 그러니까 잘려진 부분에 대한 어떤 편집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선택 영역으로 남아있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의 select cut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only 엣지라는 게 있는데요. 오로지 여기 엣지 부분이죠. 저 엣지 부분만 잘라준다는 것이죠. 체크를 해주면, 자, 보십시오. 자, 여기 포인트가 있죠. 자,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컨트롤 Z 지금 없어졌고요.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포인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엣지가 지금 only 엣지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여기 엣지 부분만 잘려진다는 것이죠. 자, 포인트를 사용해서 자, 그 포인트 선택을 해주고요. 이동을 해주면 자, 그 부분에 포인트만 새롭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엣지를 사용하면 특정한 그 영역의 면이나 엣지를 잘라줄 수 있다는 거, 잘라서 새로운 세그먼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constraint 앵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컨스트레인은 앵글에서 지정된 그 각도를 제한을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45도로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주면 자, 어떻습니까? 45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르고자 하는 선이 그죠?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45도 각도로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딱 이렇게 특정한 각도만큼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constraint 제한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설정 각도는 앵글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이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기본 도형을 만들 때 세그먼트 설정이 잘못 됐을 때 필요한 새로운 세그먼트를 추가할 때 사용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플라인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도 역시 필요한 영역에 나이프를 통해서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